그래서 계속 광주 시민들 5.18을 경험하신 분들이 또 트라우마에 있어서 지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고 자위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입 빌딩에서 헬기 사격으로 추정되는 또 탄원이 발견된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밝혀되지 않을까요, 부회장님? 사실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네, 그러냐 하면 사실 이러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전남도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통하면서 문화의 전당 공사를 핑계로 5.18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전남도청에 있는 그러한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습니다. 네, 외부도 마찬가지로 다 변형이 된 상태고 네, 내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흔적을 아주 의도적으로 없애버리는 네, 제가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쪽에 갔을 때에 사실 민원실 그 2층 화장실 같은 경우는 총탄 자국의 흔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 음, 분명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보존하기를 요청을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어느 한순간 가보니까 뭐 경비실 같은 경우도 가림막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다 철거를 하는 이런 네,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흔적을 아주 의도적으로 깊게 그 총알 자국이 있는 데를 아예 훼손을 네,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 외벽 같은 경우도 총알 자국이 있습니다마는 뒤편이 좀 많습니다. 네, 뒤편 쪽으로 계엄군들이 이렇게 들어왔기 네, 때문에 근데 사실 국과수에서 와서 육안으로 조사하는데 전면밖에 조사를 못했고요. 네, 왜냐하면 뒤편에 당시 시체를 수습했던 그런 마당이 있습니다. 네, 경찰청과 도청 본관 사이에 예, 그것을 뭐 방문장 센터라 해가지고 지금 투명 유리로 이렇게 음, 건물을 만들어 버려 갖고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뒤편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분명하니 헬기 사격까지 했기 때문에 네, 도청 본관에도 이러한 그 흔적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덧칠이 돼 있어도 뭐 감마선이라는 거 여러 가지 네, 네, 요즘은 그 특수 방법으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흔적들을 좀 찾아서 당시에 그 계엄군의 그 만행을 직접 후세들이 보고 이렇게 음, 느낄 수 있도록 좀 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결국은 항쟁의 현장이었던 전남 구도청의 흔적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현실 속에서 전일 빌딩에서까지 흔적들이 나왔다는 것은 5.18을 재조명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또 새로운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어서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헬기까지 동원해서 시민들이 무장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사실 준비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네. 그리고 무기 자체도 아주 열악한 그런데 헬기에서 기관총까지 이렇게 쏴야 되는 것이 과연 자위권 발동이었을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새 정부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 5.18에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진상 규명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이 지난 정부들 사이에서 5.18을 제대로 이게 진상 규명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돼 왔었는데요. 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이 5.18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더뎠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5.18은 시작부터 사실 정치 희생양으로 시작이 되었고 네. 어 지나오는 현재까지 37년 동안도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민주화를 위한 운동도 하셨기 때문에 네. 5.18에 대한 진상 제대로 좀 규명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이번에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냈는데요. 그 회고록에서 본인을 피해자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부회장님께서. 어불성설도 정말 유분수죠. 본인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보안사령관 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인 광주의 보안사에서 모든 것을 집계를 하고 광주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은 전두환 씨가 정말로
광주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또 광주의 상황을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고 본인이 피해자라니요. 이건 정말 우리 5.18 관련자들을 37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2의 제3의 또 트라우마 그리고 네. 먼저 가신 님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네. 이러한 참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97년도에 실은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런 왜곡이 계속되고 또 본인을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죄를 짓고 그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바라는 사람한테야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았고 용서를 사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것은 사면이라는 것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사실 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네. 이래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을 하고 전두환뿐만 아니라 노태우도 사실 자서전을 냈고 그다음에 무죄 재심 네. 청구를 하겠다. 이러한 행동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뉘우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면해 주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말씀이시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그들이 일단 처벌을 형을 받았고 네.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시 와서 이런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이러한 부분으로라도 처단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좀 처단을 하는 네. 것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 앞으로 5.18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